Hola Kiyomi, soy Lirionni. Esta es mi primera vez leyendo la carta de mi abuelo, que era de Norcorea. Milagrosamente esta carta llegó a mis manos. Era una carta que le había escrito a su compañero de la primaria de Corea del Norte, que también tuvo la suerte de poder salir y vivir en Corea del Sur. Estuvieron mandando algunas cartas. Esto fue en el 10 de enero de 2013 que le escribí esta carta. Mi abuelo lo fotocopió. Le voy a poner subtítulo así pueden entender. 보고 싶은 동창. 정말 오래간만이네. 회답이 늦었네. 군을 만나본 지도 어언 10여 년의 세월이 흘렸구려. 그래도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 큰 봉투로 소식을 전해주니 정말 고맙네. 군은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니 그 나이에 정말 대견스럽네. 나는 현재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처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항공길에 접어들어서인지 한 해마다 다르게 기력이 쇠퇴해 감을 느끼네. 건강관리는 하고 있지만 노쇠 현상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니 인생의 종착역이 서서히 다가옴을 느끼네. 돌이켜보면 나는 정말 파란만장의 기구한 인생살이였네. 아직도 누구에게도 지나온 고난의 역경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나도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으니 군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네. 아무한테 얘기해서 지금 젊은 시절의 추억이 나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네. 이제 지내온 발자취를 간략하게 추려보려네. 나는 이원읍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 부친은 내가 3살 때 일찍 돌아가 편모스라에서 자랐네. 철없던 국민학교 시절은 생략하고 8.15 해방 후 이원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으로 평양에 가 있는 둘째 형에게 가서 낮에는 직장생활, 밤에는 야간 고급 중학교에 다녔네. 바로 김일성 대학에 입학시험을 쳤지만 집안이 당원 성분이 아니라서인지 보기 좋게 낙방 할 수 없이 한복천진에 가서 교원 대학에 입학했네. 49년 9월. 이듬해 6.25 동란이 터져 대학생들은 학교에 동원령이 내리므로 대기준 청진 시내에 2차에 걸친 대폭격으로 시내가 산산파괴되는 바람에 식량난으로 해산되어 고향 이원으로 내려가려고 낮은역에 가보니 군용 열차뿐일세. 그때 나의 복장은 레닌모의 대학생 복장을 하고 있어 인민군정교에게 의심받지 않고 열차를 탈 수가 있었네. 열차 안에는 인민군에 짐집되어가는 앳된 어린 학생들로 가득 차고 있었네. 하행 중 낮에는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피해 불 속에 멈춰 있다가 밤에만 운행하였고 도중에 철교가 파괴되어 할 수 없이 다음 역까지 걸어가서 열차를 갈아타고 어렵사리 이원읍에 내려갔네. 큰 집, 큰 아버지 집에 있으려니 내무 서원들이 자주 눈에 띄어 의심스러운 눈호리를 하니 할 수 없이 시골 남한 인신하던 중 국군이 북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원읍에 나왔으나 이틀 후 도로 후퇴를 시작하는 바람에 전날 승호집에 국군에서 식사 대접한 덕분으로 승호와 함께 국군 보병 박격포 분대 차량에 동승할 수가 있어 함흥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네. 그러다가 하루 만에 또 후퇴를 시작하여 피난민 물결에 밀려 흥남 부두까지 내려와 보니 수만 명의 피난민은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루며 미군 LST 화물선을 타고 남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네. 젊은 청년들은 탄약 운반에 동원되다가 그날 심야의 마지막 LST에 탈 수 있었네. 화물선 밑바닥에 들어가니 벌써 수천 명의 피난민으로 꽉 차서 공기가 탁해지고 앉아도 다리를 펼 수 없어 쪼그리고 앉아 새우잠을 자면서 남아했네. 그때가 50년 12월 하순경. 이틀 굶으면서 도착한 것이 장승포 구두. 내려서 학교 운동장에 가보니 벌써 수만 명의 피난민이 운집하고 있었네. 거기서 알람미 쌀 2홉씩 배급받고 탄약톡에 밥을 지어 꼬박 이틀 굶은 뱃속을 태웠지. 정말 꿀맛 같더군. 다시 거제읍으로 배치받아 일행과 함께 걸어서 가다가 해가 저물어 민가 곳간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 거제읍 피난민 수용소에 도착해보니 거기도 벌써 수천 명의 피난민이 와 있었지. 명색이 피난민 수용소지 짐승울이나 다름없었지. 땅바닥에서는 볏짚이 깔려있고 아침 저녁 2끼 주먹밥에 소금을 찍어 먹고 낮에는 밖에서 햇빛 쬐이며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더러운 엷은 포대를 덮고 추위를 견디기 보름이 지나자 이제는 춥고 배고픔을 더 견디지 못해 젊은 반공 청년들은 불만을 품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낫겠다고 생각하고 혈서도 쓰고 상부에 진정했어. 하루는 상부에서 인솔자가 와서 인솔받고 걸어서 다시 장승포에 가서 들어간 곳이 뜻밖의 방위군 훈련소였네. 이북 반공 청년들을 믿지 못해 현역에 보내지 않고 방위권에 넣을 것인지, 거기서도 하루 세끼를 주지만 작은 공기에 멀건 미역 보리 밥국만 먹고 매일 고된 제시훈련의 연속이었지.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환자가 계속 발생했네. 이렇게 수많은 방공 청년들을 부패한 방위꾼에 몰아넣어 폐인되다시피 했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무튼 한동안 참고 견뎌오던 중 우연하게도 나의 동창 최명관, 별명 보리빵이 방위꾼 소위가 되어 군무중대장으로 부임하여 나와 승호를 알아보고 반기며 행정요원으로 돌려서 심한 훈련은 면할 수 있었네. 정말 다행하고 고마운 일이었지. 그렇게 지나오다가 어느 날 방위군 사건, 거참 사건이 터져 방위권이 해체되는 바람에 나왔네. 51년 4월 초순. 저녁 무렵에 육지 부산 부두에 올라왔지만 당장 먹고 살기가 바빠서 부두에 나가 밤새껏 미군 화물선에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했네. 그때는 정말 배고파서 일하기가 힘들었네. 허기를 견디다 못해 미군 감시병에게 식품을 구걸해서 허기를 채우기도 했네. 그러다가 요행이 부산진 미군 공병기지창에 취직했네. 하는 일은 차량에서 공병 장비 부속품을 내려서 창고에 운반하고 정돈하는 잡부일이었네. 또 기회가 돼서 미군 식당에 전업하여 시키딱히 일을 하면서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네. 53년 3월 초순경 23살 때 부산 시내에 놀러 나갔다가 합동수산반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병력 위무로 제주도 신병훈련소에 입대했네. 훈련 도중 간부 후보생 시험을 칠 기회가 있었네. 옆에 위치한 포병학교에 입교하여 전방 포병부대에 부임해서 복무했네. 복무 중 30세 때 8세 연하인 차호 여자 지금의 처와 중매 결혼해서 현재까지 무난히 함께 살고 있네. 70년 4월 40세 때 만기 계급 포병 대위로 예편했네. 군에 복무할 때는 직무에만 전념해서 생활고를 모르고 지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생활을 부닥치니 고생의 연속이었네. 제대 때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갖고 사업, 플라스틱 제품에 손댔지만 경험 부족으로 1년 견디지 못해 몽땅 날려버렸네. 그 후의 생활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밑바닥의 생활의 연속이었네. 장기간 나라를 위해 군에 복무한 것은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험악한 사회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사업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돼버렸으니 아내에게 죄를 진 것 같아 괴로웠고 어린 자식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다시 일어서 보려고 온갖 행상일, 또 모 회사의 노무자 생활, 그리고 식당 관리인 등 닥치는 대로 일했네. 그 후 운이 닿아 모 화물 운수 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유류파동 때 회사가 기울여져 퇴직하고 성북구 예비 군중대장으로 전향하여 근무했네. 그때 군과 자주 만나본 때였지. 그것도 50세가 되어 은퇴했네. 계속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50세가 넘으니 마땅한 직업이 없어 모 아파트의 경비원, 또 모 회사의 경비원으로 전전하다가 84년 2월 54세 때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처남의 도움으로 이곳에 맨 주먹으로 이민 왔네. 여기서 가족 식구 5명이 봉제업을 열심히 매달렸지. 봉제업을 꾸준히 한 덕으로 공상 겸 살림집을 마련할 수 있어 소생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정말 기복이 심한 인생살이었네. 이제 어깨를 펼 때가 오자 이 나라 관광 붐을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할 기회가 왔었지. 그때가 한참 나이인 60대 시절이었네. 아니 60살까지는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치? 이과수 폭포, 얼음산, 경치 좋은 바릴로체 등 브라질, 칠레 관광, 그리고 멀리는 유럽 8개국을 한 달간 관광 여행해 보기도 했네. 나이 70이 되면서 자녀들의 만류로 16년간 매달린 봉제업에서 손 떼고 현재까지 별 할 일 없이 지내고 있네. 요즘 나의 외출 내용을 소개하면 가끔 기원에 나가 바둑으로 소일하고
주일에는 순복음교회에 나가 오전 예배를 본 후 교우들과 점심 식사하며 대화 나누기, 그리고 매달 몇 군데 친목 모임에 나가 지인들과 교제하기도 하네. 그 외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 매달 둘째 일요일에 오전 예배를 본 후 80km 떨어진 교회 수영관으로 교우들과 함께 나가 나무 그늘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사도 소갈비를 구워 먹고 윷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네. 되게 소소하게 들린다, 그치 다. 이렇게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즐거운 생활을 이어가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일세. 이제 나에게 맺힌 한이 남아있다면 생전의 그리움,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것이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허공에 뜬 구름을 잡으려 하는 생각 같아 절망이 앞서네. 나는 몸이 불편한 데가 있네. 오랫동안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요란한 포소리를 가까이에서 자주 들어 그 영향을 받은 탓인지 오래전부터 기울림이 점점 심해져 귀가 어두워져 잘 듣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네. 보청기를 사용하지만 신통치 않네. 자자구레한 얘기만 지루하게 늘어놓았네. 이제 그만하겠네. 아무쪼록 새해에는 건강하고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바라네. 2013년 1월 10일 아르헨티나에서 이주훈. Claro, en el caso de mi abuela salió con toda su familia, pero en el caso de mi abuelo solo salió con el primo que falleció. Toda su familia quedó allá de Corea del Norte, entonces tiene un deseo fuerte de volver, pero bueno, ya tiene 90 años y sabe que ya está. Creo que muchos coreanos desean esto de la unificación de las dos Coreas por justamente este motivo, porque quedaron muchas familias separadas. Lo que más me dolió en realidad es que yo pensé que no escuchaba bien por la vejez. Era un poco temprano igual para que ya no empiece a escuchar bien, y a través de esta carta me di cuenta que era porque estuvo como en el ejército y en la parte donde tiraban bombas y cañones, y por eso es que perdió esto de escuchar, ¿no? Esta es una de las historias de la experiencia de atravesar una guerra. Muchos inmigrantes que vinieron acá a la Argentina, inmigrantes europeos justamente, vinieron escapándose de la guerra. Seguro que ellos tienen este tipo de sufrimiento, este tipo de experiencias. La verdad que son gente fuerte. Los admiro mucho, me parece importante saberlo, que no se pierda, que quede, no sé, registrado en algún lado, porque todo esto es historia y creo que es importante conocer esto y valorarlo. Por algo estamos acá. Hubo todo un sacrificio, un esfuerzo para sobrevivir. Deberíamos estar todos muy agradecidos.